신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쿠팡 사태, 또 쿠팡 쇼크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데요.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번 쿠팡 사건, 아직도 수습은 진행 중이고요. 수사, 처벌, 대규모 소송 등 후속 조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형 플랫폼의 위험성을 그대로 드러낸 이번 쿠팡 사태가 과연 어떤 숙제를 남겼을지 김준범 기자와 함께 다각도로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사건 일지부터 좀 간단히 정리하고 본격적인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예, 일단은 현재는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최종적으로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이제 드러난 거를 정리해 보면은 네. 처음으로 그 해커가 해커로 표현해야 될지 전직 직원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어쨌든 누군가가 네. 쿠팡에 접속을 해서 무단 조회, 고객 정보를 무단 조회하기 시작한 게 6월 24일입니다. 네. 지금이 12월 중순이니까 네. 약 6개월 전에 시작이 됐고요. 그렇죠.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다가 11월 6일부터 하하. 쿠팡의 소비자들이 쿠팡에 민원을 접수하기 시작합니다. 네. 나한테 갑자기 이상한 메일이 왔다. 아하. 이상한 협박 혹은 스팸 문자가 왔다. 예. 그게 11월 6일에 쿠팡에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네. 이때라도 좀 빨리 알았으면 좋을 텐데 쿠팡이 처음으로 이제 그 접수를 받아보고 자기네 시스템을 점검해 본 게 11월 18일입니다. 그때 이제 비인가, 그러니까 누군가 인가받지 않고 자기네들의 전산망에 접근했다는 사실을 11월 18일에 처음 알게 되고요. 네. 자체 조사를 했나 봐요. 누가 들어왔는지를. 그래서 퇴직한 전직 직원이라는 걸 확인을 했고 예. 그걸 11월 25일에 경찰에 고소를 합니다. 경찰이 고소를 하면서 또 바로 알렸다라면 좀 좋았을 텐데 하하. 네. 최종적으로 고객들에게 알린 거는 11월 29일 토요일 저녁입니다. 예. 굳이 토요일 저녁에 이제 공지를 했고 네. 바로 일요일 그 다음 날 일요일 11월 30일에 쿠팡이 대표이사 사과문을 발표했고 그때부터 이제 세상이 지금의. 뒤집어진 거죠. 예. 이게 3,000명도 아니고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나갔다고 하니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조금 넘으니까요. 네. 어린아이 빼고 노인분들 쿠팡 안 쓰시는 노인분들 빼시면 3,370만 명이면 거의 다 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여서 네.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아는 국회 불려나가서 혼나고 그다음에 쿠팡이 계속 사과는 하지만 미흡하다고 비판받고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전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상 전 국민에 해당하는 이번 유출 사고 규모 당연히 역대 최대 규모고요. 이게 순위를 매겨보자면 예. 일단 유출 건수로만 보면은 최대는 아니더라고요. 이게 많이들 그런가요? 기억 못하실 텐데 네. 벌써 11년 전이라 2014년에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가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에서 네. 1억 580만 건. 물론 다만 여기는 예. 중복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세 개 카드사에 다 가입돼 있으면 3건으로 치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대략 1억 건 정도의 개인정보 유출이 돼서 와. 규모로만 보면 그게 최대고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2011년 더 전입니다. 네. 14년 전에 네이트와 싸이월드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는데 예. 그때가 대략 3,500만 명 정도가 유출이 됐습니다. 그랬군요. 이번엔 3,370만 명이니까 숫자로만 보면 굳이 따지자면 3등 정도인데 네. 다만 이번에는 단순히 개인의 이름, 그다음에 주소, 그다음에 전화번호, 메일까지만 나간 게 아니고 네. 쇼핑 정보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산다는 것은 네. 어떤 개인의 의료 정보 다음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네, 내가 네. 평소 어떤 생활 패턴을 가진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패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게 나갔기 때문에 비록 양은 3위일 수 있지만 나간 질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사건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래서요, 이번에 이렇게 개인정보가 유출된 그 과정, 왜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가 가장 궁금했거든요. 일단은 쿠팡도 스스로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고 아직 경찰 수사 결과도 안 나왔기 때문에 좀 제한적인 정보긴 합니다만은 네. 쉽게 말해서 아이디 패스워드, 우리도 어떤 SNS나 메일 접속할 때 자신의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있잖아요. 예. 이 쿠팡의 전직 직원이 이런 고객 정보망을 관리하는 직원이었던 걸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고객 정보망에 접근하려는 아이디 패스워드가 있었겠죠. 네네. 그걸 쓰고 일하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퇴직 직원이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이 쓰던 정보와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지워버리면은 접속이 안 되는데 네. 이유는 모르겠지만 안 지웠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작년 말에 현재 퇴직한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6월부터 그 무단 접근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퇴직한 지 6개월토록 그냥 냅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그 직원이 목적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들어와서 이걸 한꺼번에 다 빼가 버렸으면 네. 티가 났을 수 있는데 예. 한 5달에 걸쳐서 조금씩 긁어갔습니다. 네, 그걸 티 안 나게. 스크래핑이라고 하는데 예. 긁어서 모아놓은 게 3,370만 명분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전통적인 해킹은 아니에요. 해킹이라는 것은 내가 그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네. 일종의 범죄자가 네. 뭐 기술이든 뭐 지식이든 뭐 꼼수든 간에 그 회사의 정보망에 몰래 들어가 가지고 빼온 건데 네. 이거는 물론 현직 직원은 아니지만 전직에 일하던 직원이 원래 자신이 쓰던 정보를 가지고 쿠팡의 빈틈을 노리고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일종의 내부자 정보 유출도 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자 정보 유출 같기도 하고 해킹 예, 같기도 하고 예. 약간 그런 복합적인 성격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유출 발견이 꽤 늦어졌다는 부분이거든요.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 당연히 쿠팡이 제대로 점검을 안 했다라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네. 이제 굳이 이제 변명을 하자면 쿠팡 입장에서 변명을 하자면 조금씩 긁어갔기 때문에 몰랐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11월 6일부터 고객들의 민원이 시작됐거든요. 그럼 예. 바로 좀 들여다봤으면 그때라도 알았을 텐데 쿠팡이 처음 인지한 게 네. 비인가 접근을 처음 인지한 게 11월 18일. 예. 그러니까 첫 민원으로부터도 12일입니다. 그렇죠. 이게 어쨌든 전반적으로 늦었다, 굼떴다 이 네. 비판을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빠져나간 정보들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정보의 질이 높다고 하셨는데 카드 뭐 비밀번호 같은 이런 결제 정보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로는 네. 카드 정보는 안 나갔어요. 우리 쿠팡 이제 자주 쓰시는 분들은 본인의 카드 번호를 그렇죠. 미리 입력해 놓거든요. 그때마다 입력하려면 귀찮으니까 미리 네. 입력해 두고 그다음에 거기에 결제할 때마다 비밀번호를 누르잖아요. 예. 그럼 당연히 쿠팡 전산망에는 예를 들어 제 거라면 김준범의 신용카드와 비밀번호가 있을 텐데 그건 안 나갔습니다. 예. 현재 아직까지는 나가는 적은 없어요. 그렇게만 따지면은 누군가 해커가 나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 친구가 평소에 뭘 사서 쓰는지까지는 알아요. 네. 하지만 카드 정보는 모르기 때문에 제 카드를 가지고 전혀 엉뚱한 곳에 가서 카드로 긁어서 살 수는 없습니다. 네. 자, 그런데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게 쿠팡이 사상 처음으로 일어난 거냐가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네. 뭐 카드 3사도 유출됐고 그렇죠. 네이트 싸이월드도 있었고 비단 거기까지 갈 필요 없이 올해만 해도 예. SKT, 뭐 KT 롯데카드.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네. 이미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그걸 조합을 하면 그렇죠. 3,370만 명 전체는 아니더라도 네. 일부 교집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뭐 주소나 전화번호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 네. 그다음에 다른 카드 번호는 이미 다른 것이 유출됐던 걸로 조합을 하면 네. 실제로 결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실제로 이 쿠팡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일부 소비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게 내가 쿠팡에 등록해 놓은 카드로 누군가 해외에서 샀다고 결제 내역이 온다. 네. 네. 그러면 그것은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합해서 피해가 있었을 수도 있는 정황입니다. 물론 네. 이번 쿠팡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지는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예. 언제든지 뭐 이번에 카드 번호가 안 났다고 해서 아무 문제 없네 이렇게 안심할 상황은 전혀 아니고 이미 너무나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조합해서 어떤 변칙적인 피해가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보는 게 현재로서는 안전한 평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해킹 사태와는 좀 분명히 다른 게 구매 정보가 유출됐다는 부분인데 이러다 보면 어떤 2차 피해로 더 이렇게 맞춤형 사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이제 대표적인 게 피싱, 그러니까 낚시, 피싱 문자나 뭐 카카오톡 같은 건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저를 예로 들면 네. 저한테 누군가 김준범 고객님이 3일 전에 유아용 킥보드를 샀는데라고 네. 하면서 뭐라 문자가 와요. 네네. 근데 제가 실제로 킥보드를 사신 적이 산 적이 있다면 네네. 눈길이 가죠. 그렇죠. 그러면은 평상시 같으면 에이 스팸이네 하고 그냥 차단해 버리겠지만 네.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또 주말 사이에 많이 나오고 있는 2차 피해가 어떤 거냐면은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유행한 그 보이스피싱 중에 하나가
카드 발급 사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죠. 신청하지도 않은 신용카드가 나왔다고 하면서 접근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진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사기꾼들도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예. 워낙 쿠팡이 유행이니까 이렇게 섞는 겁니다. 고객님 지금 카드가 배송이 가니까 확인해 주세요라고 문자가 와요. 혹은 네. 전화가 와요. 네. 그럼 당연히 저는 신용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라고 답을 하겠죠. 네. 근데 그쪽에서 신용카드를 신청하신 적은 없는데 최근에 쿠팡 사태 때문에 예.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새로운 카드가 발급됐어요라고 문자가 오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워낙- 그러면서 자기들이 알려주는 고객센터로 연락을 하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고객센터가 아닌 거죠. 아하.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맞춤형 사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각 개인의 정보가 다 나갔으니까 특히 구매 정보가 나갔으니까 네. 더더욱 신경 쓰고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로 사태가 커지다 보니까 제 주변에서도 쿠팡 탈퇴하겠다, 이미 했다 하는 분도 있는데 이미 나간 정보를 또 어쩔 도리는 예, 없는 이미 나간 것 정보는 뭐 탈퇴한다고 어쩔 도리는 없고요. 네. 다만 이제 쿠팡의 어떤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영업 측면에서는 분명히 타격이 될 텐데 네. 지금 이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이 알려진 게 11월 29일이고요. 한 예. 2주가 좀 채 안 지났는데 네. 얼마나 타격이 있을지는 약간은 의문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한 증권사가 그런 보고서도 냈는데 이번 개인정보 유출의 쿠팡의 영업 타격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아무리 시끄러워도 쿠팡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이미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 과연 얼마나 타격이 될 것이냐. 사실 이제 쿠팡은 회원 수를 절대 안 밝힙니다. 비밀로 네. 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쿠팡 이 사태가 좀 잠잠해지고 한두 달 지났을 때 쿠팡의 홈페이지나 앱의 이용자 건수를 보면 이용자 건수가 줄어들면 상당한 어느 정도 타격이 있는 것이고 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장은 현재로서는 뭐 타격이 있다 없다라고 평가하기는 아직은 데이터가 너무 부족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 준비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승산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워낙 큰 사고고요. 네. 그다음에 뭐 유출된 사실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소송을 하면은 이길 확률은 높아요. 네. 다만 이길 확률은 높은데 기본적으로 소송까지 몇 년이 걸릴 거고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뭐 싸이월드나 네이트 같은 대규모 유출 사건 때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들어보시면 참 맥 빠지는데 예. 소송에 참가해서 받는 배상금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소송해서 예. 그만큼 받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을 들으면 굳이 소송할 유인이 없는 건데 네. 이게 그래서 나오는 게 우리나라가 늘 나오는 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우리나라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유출로 내가 피해를 당했다는 걸 다 입증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제 카드로 누군가 300만 원을 긁었어요. 500만 원을 피해봐서 입증을 하면 그때에서 그만큼만 보상해 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징벌이 없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이어서 이렇게 대규모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설령 소비자가 본 피해가 1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징벌을 가미해서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기 때문에 설령 앞으로 법을 만든다고 해도 그걸 소급해서 쿠팡에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실익은 적습니다. 다만 쿠팡이 본사가 미국에 있는 미국 기업이에요. 그래서 미국 법원에 만약에 소송을 낸다면 그러면 좀 다른 차원의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예. 일부 법무법인, 일부 국내 로펌들이 미국 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예. 그거는 만약에 제기가 되면 쿠팡에게는 상당한 법적인 압박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태로 좀 우리 사회에 남긴 어떤 과제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편리함의 대가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독점의 대가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네. 쿠팡이라는 곳이 사실 우리 사회에 가져온 편익이 엄청나긴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새벽 배송 오늘 주문해도 내일 오는 게 네. 얼마나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을 편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사실상 독점 기업이 됐는데 그 기업이 한 번 뚫리면 어떤 위험이 생기는지, 그다음에 독점이기 때문에 한 번 뚫려도 얼마나 아랑곳하지 않는지, 너희가 우리를 안 쓰겠어? 이런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사실 편리함이 특히 플랫폼 독과점이라는 게 얼마나 소비자들에게 양날의 칼인지를 정말 명징하게 보여주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한 30초, 40초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이 당장 취할 수 있는 행동 요령. 일단은 2차 피해를 안 당하는 게 중요하니까 세 가지 말씀드리면은 쿠팡에 등록해 놓은 쿠팡의 아이디 비밀번호는 당장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건 다 나가버렸으니까. 네. 그다음에 쿠팡에 카드를 등록해 놓으셨다면 그 카드도 최소한 비밀번호를 바꾸시든지 정 불안하면 아예 제박을 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로 아까 제가 뭐 쿠팡 이용한 피싱 사기 문자 말씀드렸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경우에도 문자나 카톡으로 오는 링크는 절대로 누르지 마시라. 그게 꼭 피해를 예방하는 최선의 지름길입니다. 네, 경제 포커스 KBS 김준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